최순실 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최서원이라고 불러줘 이제. 공식 명칭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그날 정말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면서 들었잖아요. 예, 개명된 최서원이 ODA로 어떻게 이득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잘 안 읽네요. 최서원 하니까. 그냥 최순실로 합시다. 그래요? 많은데 그게 나아요. 최순실 씨가 ODA에 개입한 문제는 크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최근에 익히 잘 알려진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름도 좀 이상한 코리아 에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도 아니고. 예, 코리아 맞습니다. 에이드. 그 코리아 에이드부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대통령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순방을 하는데 항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일종의 선물 같은 거를 이제 그 나라에 제공을 합니다. ODA로 제공을 합니다. 학교를 지어주거나. 그런데 코리아 에이드라는 게 대대적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뭔가 코리아 에이드 하면 한국 원조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동형 보건 사업입니다. 하나는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보건, 문화, 그다음에 음식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도 합니다. 융복합 시대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대체 그 음식이라는 게요.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보건이야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또 우리나라 또 의료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음식은 솔직히 배가 고픈데 우리가 무슨 외국 생판 알지 못하는 외국 음식을 먹어서 그 배를 채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근데 원초적인 질문 미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원조 자금 줄 때 이 받아서 쓰는 사람이 나 이렇게 쓸게 하고 자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시콜콜 지가 도와주고 싶은 항목을 딱 집어서 도와주는 이런 원조가 정상적인 건가요? 정확히는 모든 원조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이제 그 원조를 요청하는 나라를 수원국이라고 하는데요. 수원국이 요청하는 거를 원조를 도와준 공여국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우물을 파달라든지 집을 져달라든지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의사의 걔들 의사는 안 물어보고 일단 쌀죽 좀 주고 한류 공연 좀 배주고 보건위생상에 필요한 거 좀 나눠줄게.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서 아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욕을 먹었어도 노력을 많이 해서 수원국이 요청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하는 걸 지원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국이 물론 수원국의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사실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 음식도 저희는 밥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빔밥만 있는 건 아니죠. 현지 음식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랬고 또 하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그 아이들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K-팝도 틀어주고 평창올림픽 홍보도 해주고 물론 그 아이들 손 씻는 보건 이런 영상을 틀어줍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가 봤더니요. 저희가 5월에 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포럼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는가 했는데 몇 달 지나서 정체가 밝혔습니다. 바로 미르재단이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시지만 미르재단의 핵심은 차은택이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차은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상 감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갔고요. 미르재단이 그 모 대학을 연계를 해서 바로 음식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한식 세계화 그렇죠. 어쩌고나 뭐 한식 세계화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국 음식을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르재단이 있고 그 뒤엔 최순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세 가지가 결합이 됐던 거죠. 아니 원조를 하랬더니 뭐 한류를 팔고 자빠졌는 그런 상태가 된 거네요. 정확히 맞고요. 그 과정에서 차은택 회사가 그걸 독점적으로 따서 돈을 많이 벌었죠. 또 돈을 벌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코리아 에이드의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해갔고요. 사실 음식하고 그러니까 영양이죠. 영양하고 문화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형 보건사업만 남았는데 시민사회나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외교부에서는 최순실 원조 아니다고 그래서 예산을 143억 중에 깎아서 42억 깎아서 101억이 있고요. 101억에 올해 기본 세 나라와 추가된 세 나라를 합쳐서 올해는 그 이동형 보건 사업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던 거에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쬐끔 깎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보건 사업은 괜찮은 거니까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처음에 기획할 때 정부에서 미르재단에 뭐 항공료까지 인건비까지 줘오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사업인데 저희 시민사회는 올해는 어쨌든 되는 거는 효과적으로 잘해라. 그 개독 사람이 도움이 되도록. 그런데 내년부터 이거 하지 마라. 전액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어떤 걸로 좀 드러나 있나요? K타운 프로젝트 말씀드리면요. 예. 그 뭐 다 이미 아시지만 컨벤션 센터. 미얀마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는데 최순실이 그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기업들을 입점시키려는 그런 핵심 사업입니다. 근데 최순실이 그런 한국인 인모 씨가 운영하는 M사를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M사의 지분을 15% 받아서 그다음에 그거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그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그런 데에 ODA를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발각이 돼서 중지가 돼서 실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 미얀마 컨벤션 센터도 뉴스에 그때 많이 나왔던 것이 애초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 이미 컨벤션 센터가 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미얀마 현지 상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미 그 미얀마에 컨벤션 센터가 있고 지금 이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한 부지에 가보니까 뭐 접근도도 안 좋고 굉장히 하여튼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났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돼서 이제 엎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단순히 그 ODA 프로젝트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ODA를 실행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 대사도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왜냐하면 각 개도국에 있는 한국 공간의 대사가 이 ODA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도 자기가 임명하고 또 특검에서 밝혀진 바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도 최순실 씨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앉혔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거죠. 이게 안종범이 이제 수개가 돼서 대통령하고 최 씨가 박 씨하고 최 씨가 공모를 해서 안종범을 통해서 사전 작업이 계속 금융위원회 A 씨가 하나그룹 회장 B 씨하고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C 씨 이렇게 전부 다 인사를 완전히 박근혜와 박 씨와 최 씨가 쥐락펴락을 해서 이 바탕을 만든 다음에 지금 이 일이 범죄 사실들이 이제 진행되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특검이 밝혀진 겁니다. 네, 팩트예요.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추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 필요한 인사들을 인사 조치해서 자기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그 회사 그 은행의 사람들로 채용하고 승진시켜서 범죄를 같이 공모했던 사실이 특검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관계될 만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일단 그렇죠. 딱 심어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부터 돈줄 끌어대가지고 그중에 상당부분을 자기네들이 빼먹는다. 마치 이 돈이 절로 가고 저 돈이 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끼리 공모해서 빼먹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얀마 건은 그럭저럭 이제 알려져서 또는 뭐 사전에 이렇게 엎어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하면서 여기저기 어마무시하게 돌아댕겼잖아요. 그때마다 5만 가지 떡고물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돈이 뭔가 해먹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게 더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아쉽게도 이 ODA란 문제가 뭐 한국이 ODA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87년에 EDCF, 91년에 코이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됐는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 비리 문제가 알려진 거는 사실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이 사업은 다 개도국에서 한국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쵸. 둘째,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공개를 잘 안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그걸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패한 권력자들이 딱 이용해 먹기 좋은 블루오션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는 과거에 어떤 정부의 어떤 이런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 시스템상. 네, 없다고 그렇죠. 할 수 없죠. 없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눈먼 돈일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전 줬다고 봐요. 그죠? 대통령 순방 때 코니카 이사장이 동행을 해서 어떤 프랑크푸르트 지점장한테 카톡으로 동향을 보고하고
이것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KB 하나은행 지점장이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최순실이가 다시 차은택이나 미르재단에 상의해서 이게 어떻게 먹잇감이 될 것인지를 미리 설계하고 영상은 차은택 네가 만들어서 커미션 쳐먹고 음식은 황진미 네가 만들어서 또 쳐먹고 왜 내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 그다음에 뭐 등등을 해서 종합 플랜을 짜서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로 드러난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누군가가 조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피다가 하든가 누군가는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많을 것 같단 말이야. 여기만 또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만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얀마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순방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중에 선진국들 말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개도국 정도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진짜 화가 납니다. 저는 2억 7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굶으면서까지 국제 의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 그 혈세를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나눠 먹고 정말 화가 나네 진짜 이거. 그리고 이거는 또 미얀마 하나의 국가에만 지금 국한된 것이고 그럼 나머지 2조 500억 빼더라도 미얀마 거 빼더라도 2억 6천억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감사원도 제대로 하는 거냐. 그렇다고 피다가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진짜 답답하네. 그리고 이런 제3세계가 왜 제3세계인고 하니 그쪽의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쪽 관리 한 명. 여기에 뭐 외교부의 뭐 대사나 이런 사람 한 명, 여기에 아까 무슨 거기 가 있는 민간업자 한 명, 뭐 요런 명명만 그냥 짬짬이가 이루어지면 슈킹은 이건 일도 아닐 것 같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벌어진 걸 다 좀 찾고 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지금 정부는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어떻게 잘했다는 평가 보고서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볼 수가 없어요.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사업의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공개가 되어야 그나마 이제 그렇게 좀 부정을 저지를 사람도 겁을 먹게 되고 또 일본에게 공개가 돼야 저희 같은 피다 같은 단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수시로 볼 수 있죠. 시민사회나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외교부에서는 최순실 원조 아니다고 그래서 예산을 143억 중에 깎아서 42억 깎아서 101억이 있고요. 101억에 올해 기본 세 나라와 추가된 세 나라를 합쳐서 올해는 그 이동형 보건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던 거에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조금 깎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보건 사업은 괜찮은 거니까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처음에 기획할 때 정부에서 미르재단에 뭐 항공료까지 인건비까지 줘오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사업인데 저희 시민사회는 올해는 어쨌든 되는 거는 효과적으로 잘해라. 그 개독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데 내년부터 이거 하지 마라. 전액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어떤 걸로 지금 드러나 있나요? K타운 프로젝트 말씀드리면요. 예. 그 뭐 다 이미 아시지만 컨벤션 센터. 미얀마의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는데 최순실이 그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기업들을 입점시키려는 그런 핵심 사업입니다. 근데 최순실은 모든 원조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이제 그 원조를 요청하는 나라를 수원국이라고 하는데요. 수원국이 요청하는 거를 원조를 도와준 공여국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우물을 파달라든지 집을 맞습니다. 져달라든지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의사의 걔들 의사는 안 물어보고 일단 쌀죽 좀 주고 한류 공연 좀 배주고 보건 위생상에 필요한 거 좀 나눠줄게.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서 아예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욕을 먹었어도 노력을 많이 해서 수왕국이 요청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하는 걸 지원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국이 물론 수원국의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사실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 음식도 저희는 밥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빔밥만 있는 건 아니죠. 현지 음식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랬고 또 하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그 아이들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K-팝도 틀어주고 평창올림픽 홍보도 해주고 물론 그 아이들 손 씻는 보건 이런 영상을 틀어줍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가 봤더니요. 저희가 5월에 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포럼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는가 했는데 몇 달 지나서 정체가 밝혔습니다. 바로
미르재단이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시지만 미르재단의 핵심은 차은택이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차은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상 감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갔고요. 미르재단이 그 모 대학을 연계를 해서 바로 음식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한식 세계화 그쵸. 어쩌고구나 또. 아. 뭐 한식 세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 한국 음식을 전향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마디로 미르재단이 있고 그 뒤엔 최순실이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세 가지가 결합이 됐던 거죠. 아니 원조를 하랬더니 뭐 한류를 팔고 자빠졌는 그런 상태가 된 거네요. 정확히 맞고요. 그 과정에서 차은택 회사가 그걸 독점적으로 따서 돈을 많이 벌었죠. 아, 또 돈을 벌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코리아 에이드의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해갖고요. 사실 음식하고 그러니까 영양이죠. 영양하고 문화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형 보건 사업만 남았는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동형 보건 사업입니다. 하나는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보건, 문화, 그다음에 음식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 듯도 합니다. 융복합 시대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대체 그 음식이라는 게요.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보건이야 이제 네.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또 우리나라 또 의료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음식은 솔직히 배가 고픈데 우리가 무슨 외국 생판 알지 못하는 외국 음식을 먹어서 그 배를 채운다는 게 좀 이상하긴 그쵸? 하네요. 예. 근데 원초적인 질문 미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원조 자금 줄 때 이 받아서 쓰는 사람이 나 이렇게 쓸게 하고 자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시콜콜 지가 도와주고 싶은 항목을 딱 집어서 도와준 이런 원조가 정상적인 건가요? 정확 최순실 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최서원이라고 불러줘 이제. 공식 명칭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그날 정말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면서 들었잖아요. 예, 개명된 최서원이 ODA로 어떻게 이득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잘 안 읽네요. 최서원 하니까. 그냥 최순실로 합시다. 그래요? 많은데. 예. 그게 나아요. 최순실 씨가 ODA에 개입한 문제는 크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최근에 익히 잘 알려진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름도 좀 이상한 코리아 에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도 아니고 예, 코리아 맞습니다. 에이드. 그 코리아 에이드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대통령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순방을 하는데 항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일종의 선물 같은 거를 이제 그 나라에 제공을 합니다. ODA로 제공을 합니다. 학교를 지어주거나. 그런데 코리아 에이드라는 게 대대적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뭔가 코리아 에이드 하면 한국 원조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뭔가 봤더니